안녕하세요. 책먹구입니다. 책의 머릿말과 꼬릿말 중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책은 슈퍼리치 부자들의 3분입니다. 저자는 옥은택 작가님이시고요. 출판사는 K 미라클 모닝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상위 3% 기록의 비밀. 지금 당장 펜을 집어들어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록한다. 부자들은 생각만 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록한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기록. 기록에 관한 모든 비밀을 담았습니다. 우리 작가님 한번 만나볼까요? 옥은택 작가님이시고요. 월급 140만 원의 중소기업 직원에서 지금은 연매출 20억 원의 기계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CEO십니다. 2015년에 만 22살의 나이로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와, 22살이면 정말 젊은 나이죠.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요. 남자분들은 보통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빨리 하면 25살에서 6살 정도거든요. 와, 놀랍습니다. 이제는 20억 원의 기계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학력도 돈도 백도 없었는데 기록을 삶에 적용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명확한 비전을 갖고 계신데요. 기계 분야에서 꿈의 직장을 만들어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이어서 머릿말 프롤로그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게으르다 생각하고 있는가? 잘 찾아왔다. 이 책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만들고 당신의 손에 펜을 쥐어줄 것이다. 흰 종이 위에 펜이 닿으며 새로운 선이 창조되는 것처럼 당신의 삶 위에 기록이 더해지면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 당신이 할 일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직접 펜을 들고 종이 위로 당신의 기록을 채우는 것이다. 당장 무엇을 적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기록하는 방법은 책 속에 모두 담겨 있다. 자기 개발을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가? 책을 읽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당신의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가? 매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지 않은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의욕만 가득한 연봉 2천만 원을 받던 회사원이었다. 막연하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심만 가득한 채 살아갔다. 회사 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고 인생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기록을 시작하면서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내 삶을 기록하면서 매일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나갔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기록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늘려갔다. 목표를 기록하며 내가 원하는 모습을 현실로 만들었다. 긍정을 기록하니 삶의 불평과 불만은 사라졌다. 그리고 행복과 만족감이 삶을 가득 채웠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매일 기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빈 공간을 메워가며 어떻게든 꾸준히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기록은 내 삶을 바꿨고 만 29살에 연매출 20억 원 규모의 회사 CEO가 되었다. 꾸준한 기록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었고 목표를 이뤄내도록 도와주었다. 지금의 나는 이전보다 더 멋지고 높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처럼 기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 책은 당신의 삶을 최고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기록법을 담고 있으며 당신의 인생을 돕는 가이드가 되어 아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앞으로 만나게 될 책 속의 가이드는 당신의 인생에 아래와 같은 도움을 선사할 것이다. 첫 번째, 분명한 3가지의 목표를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3년 후 당신이 꿈꾸는 모습이 현실이 되도록 돕는다. 세 번째, 삶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3배 더 많이 하도록 돕는다. 네 번째, 매일 남들보다 3배 더 효율적인 하루를 살도록 돕는다. 다섯 번째, 짧은 3분의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돕는다. 잠시 당신에게 한 가지만 묻겠다. 당신의 목표는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의 목표는 망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만약 기록되어 있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목표에 있다.
이 책은 당신에게 아주 분명한 기록의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당신은 그저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무조건 변화한다. 펜을 들고 따라오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다. 무조건 더 노력하라고, 더 빨리 실행하라고 당신을 훈수하는 책이 아니다. 내면의 90%를 차지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움직여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목표가 새겨지도록 돕는 책이다. 당신의 목표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도록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방향성 없이 노력하고 실행하다 지쳐버린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삶은 이제 접어두자. 기록을 통해 긍정과 행복으로 당신의 삶을 채워라. 매일 아침 행복한 기분으로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노트를 잘 정리한 스킬을 담은 책이 아니다. 단단하게 기반을 다져놓지 않으면 건물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내면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천하는 표면적인 스킬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당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관리 방법을 실천하고도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제 당신은 본질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분명한 목표를 새기는 것이 시작이다. 당신의 삶의 모습이 목표로 향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다. 기록을 실천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기록은 펜을 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는가? 기록은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다. 기록을 실천하면 당신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지금 함께 변화를 향한 한 발을 내딛어 보자. 네, 머릿말을 읽어봤습니다. 머릿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목표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해야 할 목표가 분명하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면 불안할 시간조차 없겠죠. 네, 이어서 목차를 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록이라는 키워드가 각 장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1장, 지금 당신의 꿈의 목적지를 기록하라. 2장, 무의식을 움직이는 기록으로 꿈을 가속하라. 3장, 당신의 하루를 기록으로 지배하라. 4장, 기록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쉬운 방법이다. 5장, 기록의 마법, 3가지 핵심 비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장에서 한 파트씩, 5개의 장에서 한 파트씩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지금 당장 펜을 집어들어라. 1962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집은 가난해졌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도 실패한 아버지를 보며 자신은 원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그는 유명한 코미디언을 꿈꾸며 17살 때 미국 할리우드로 건너갔다. 미국으로 넘어올 때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았다. 10년이 넘는 기나긴 무명 생활이 이어지며 버려진 차 안에서 잠을 자야 할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문구점에서 백지 수표를 하나 샀다. 그리고 펜을 들고 수표의 내용을 적었다. 출연료 $10,000,000, 지급일 1995년 추수감사절. $10,000,000면 얼마죠? 100억 아닌가요? 그는 가짜 수표를 아버지에게 드리며 유명한 배우가 되어 꼭 $10,000,000를 벌어오겠다고 말했다. 가난에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한 말이었지만 그는 간절했다. 그는 수표를 지갑에 넣고 다니며 매일 반복해서 $10,000,000짜리 수표를 꺼내보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수표를 발행한 지 4년 후인 1994년 주연을 맡은 영화가 연속으로 흥행에 성공했고 1995년 그는 실제로 출연료로 $10,000,000를 받게 되었다. 이 사연을 듣고 영화로 만들어도 욕먹을 이야기거리인데? 라고 생각했는가? 미안하지만 이것은 실화이다. 백지 수표에 $10,000,000를 기록해 자신에게 지급한 그의 이름은 짐 캐리다. 그는 영화 마스크, 덤앤더머 그리고 배트맨을 연속으로 흥행시키며 북미 최고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이 되었다. 못 믿겠다면 실제로 짐 캐리 자신이 적은 수표를 보여주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으니 한번 찾아보라. 우리는 짐 캐리의 이야기에서 그의 2가지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록하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들여다보는 행동을 했다. 기록하는 행동, 그리고 매일 반복하는 행동. 이 두 가지는 이 책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나는 6년 전 짐 캐리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목표 3가지를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여다보았다. 내가 적었던 3가지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가? 잠시 후에 공개된다. 기록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펜을 집어드는 것이다. 펜을 들고 나면 우리는 어디든지 기록할 수 있게 된다. 펜을 집어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고 펜 없이도 기록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손가락으로 화면만 터치하면 메모할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펜을 들고 기록하는 것보다 더 편하다. 하지만 나는 펜을 집어야 한다고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펜을 사용해야 할까? 사카토 켄지는 인기도서 뇌를 움직이는 메모의 저자이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손이 뇌를 움직인다 라고 주장하며 글자를 쓰는 행위가 사람의 두뇌를 활성화한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스마트펜으로 메모할 때는 엄지손가락만 살짝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실제 펜을 손으로 쥐고 기록하는 행위는 손과 팔에 수많은 근육이 사용된다. 그리고 기록하는 순간 펜의 끝부분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모이기에 뇌가 집중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화면을 터치하는 것보다 글자의 획을 그어나가는 행위는 훨씬 더 빠르고 더욱 깊게 우리의 뇌에 각인된다. 마스크 그리고 배트맨에 나온 이 짐 캐리에게 이런 $10,000,000의 스토리가 있었군요. 와, 기록으로 꿈을 현실로 만든 짐 캐리 대단합니다. 네, 이어서 80페이지입니다. 당신의 기록은 무의식을 움직인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다. 그것은 의식하는 마음과는 별개의 것으로 우리의 사상, 감정, 행동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큰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을 빙산이라고 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은 전체 크기에서 고작 10%밖에 되지 않는다.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면적이 90%나 된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항해하다가 아래 숨겨진 빙산에 부딪혀 좌초되는 배들도 많이 있다. 눈에 보이는 10%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90%의 영역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의 삶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나가다 길에서 물건을 산 이유도 이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샀고 철저히 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에는 무의식이 90%의 영향을 미친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의 무의식으로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는 결정의 90%는 무의식이 한 것이다. 우리의 의식이 눈에 보이는 10%의 빙산이라고 한다면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90%가 무의식이다. 당신이 펜을 들고 목표를 기록하는 것은 곡괭이를 들고 빙산의 목표를 조각하는 것과 같다. 커다란 빙산에 곡괭이로 당신의 목표를 새기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목표를 한 번, 두 번 적는 것은 눈에 보이는 10%의 빙산에 조각하는 것이다. 물 밖에는 햇빛이 비친다.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친다. 가끔은 눈이 와서 쌓이기도 한다. 만약 목표를 한두 번 새기고 내버려 둔다면 외부 요인에 의해 금방 지워지게 된다. 목표가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반복해서 기록해야 한다.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계속해서 새겨야 한다. 눈에 보이는 빙하가 당신의 목표로 꽉 차서 더 이상 새길 곳이 없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물속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물속의 영역은 무의식의 영역이다. 물 밖보다는 작업하기 어렵지만 한번 새기고 나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물속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다 점점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목표를 새길 수 있게 된다. 깊은 곳에 새긴 목표들은 더욱 오랫동안 무의식에 남게 된다. 당신은 펜을 들고 자신의 목표를 직접 기록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목표를 일주일만 보지 않으면 정확히 어떤 목표를 적었는지 떠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 상태가 바로 빙산에 기록한 목표가 햇빛에 녹아서 지워진 것과 같다. 하지만 매일 3번이든 5번이든 꾸준히 적다 보면 어느새 목표가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진다. 그렇게 100일, 200일, 1년 동안 매일 목표를 상기시킨다면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게 된다. 그 상태가 바로 물속 깊이 있는 빙산의 목표가 기록된 것과 같다. 빙산의 목표를 계속 새기면 목표는 더 깊어져 빙산의 중심과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빙산 속에 숨겨져 있던 당신의 목표가 짠! 하고 드러나는 것이다. 펜을 들고 손으로 기록하는 행동은 우리의 무의식을 움직인다. 돈의 속성 저자이자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은 미국으로 이민 간 후 3천억 원이 넘는 부를 이뤄냈다. 그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 100번 쓰기를 해보라고 말한다. 100번 쓰기란 자신의 목표를 100일 동안 매일 100번씩 쓰는 것이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목표를 이뤄냈고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100번 쓰기는 듣기에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무척 어렵다. 김승호 회장은 100번 쓰기를 하면서 자신의 목표가 정말로 간절한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 알게 된다라고 말했다. 100일 동안 목표를 100번 쓰는 것도 해내지 못한다면 그 목표는 정말로 당신에게 간절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100일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100번 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성과이다. 100번 쓰기는 빙산의 목표를 새기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당신이 펜을 들고 종이의 목표를 100번씩 쓴다고 생각해보자. 펜은 곡괭이이고 눈에 보이는 종이는 물에 떠있는 빙산이다. 무의식은 앞서 말한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빙산이다. 매일 목표를 100번씩 100일을 쓰면 총 10,000번을 기록하게 된다. 총 10,000번을 쓰면 그 목표는 종이에만 남는 것이 아니다. 빙산의 깊은 곳에 새겨지듯이 목표는 당신의 내면에 자연스럽게 새겨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즉 무의식의 목표가 남는 것이다. 100일 후에 목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100일이 지난 후에는 목표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당신의 머릿속에는 목표가 명확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무의식에 목표를 계속 새겨 넣었으니 무의식은 목표를 이루려는 방안을 계속 찾는다. 그렇게 당신의 목표가 내면 깊이 남을 때 목표는 이루어진다. 한 가지 목표를 분명히 한다면 길을 가다가도 목표와 관련된 것만 눈에 들어온다. 한 가지 목표를 계속 생각하면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한다. 달성 방법을 모를 뿐이지 방법만 안다면 누구나 실행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떠오르는 것을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과정에서 목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무의식에 분명하게 남도록 목표를 매일 기록하자. 네, 기록이라는 것이 단순히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90%의 무의식에 기록을 새겨넣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군요. 이어서 144페이지입니다. 중요한 3가지의 할 일을 정하라.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능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다. 로버트 실러. 우리는 앞에서 3년 뒤의 목표를 딱 3가지만 정했다. 그 이유는 수많은 목표가 있어도 진정으로 원하는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중요한 목표 3가지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미래의 목표를 3가지만 기록한 것처럼 오늘 하루에 해낼 일도 딱 3가지만 정해야 한다. 그리고 3가지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미루지 말고 오늘 해내야 한다. 하루는 24시간 뿐이기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도 한정되어 있다. 그렇게 당신은 매일 중요한 일에 시간을 써야 한다. 많은 일을 하는 것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하루에 수십 개의 일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중요한 일을 하나도 못했다는 말일 수도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일만 처리하며 하루 이틀 지내면 정신없이 많은 일을 해낸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크게 한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해 그것을 끝까지 해내고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다. 사소한 일만 많이 하는 사람은 바쁘기만 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 오히려 성과는 중요한 일 3가지를 매일 해내는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자 2차 대전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허와는 시간관리의 대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자신의 시간관리 방법인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세상에 공개했다. 이것은 시간관리를 위해
중요한 일을 뽑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시간관리 매트릭스는 중요도와 긴급도 두 가지 축을 놓고 총 4개의 면의 할 일을 작성하는 것이다. 4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 네 번째,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 일을 처리할 때 4가지 항목 중에 어디에 가장 집중해야 할까? 혹시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가? 틀렸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다. 아이젠하워는 중요한 일이 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급한 일이 중요한 경우도 드물다 라고 말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자연스럽게 처리하게 된다. 언젠가는 끝내버려야 하기에 강한 의지를 갖지 않아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해결해낸다. 이 항목은 가능하면 자신이 하는 것보다 위임하는 것이 좋다. 또 아이젠하워의 말처럼 급하고 중요한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급한 일들이 끝나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눈앞에 있는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긴급해 보이기에 중요하다고 착각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급한 일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처리하다가 하루가 끝난다. 이제 당신은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하루를 만들어야 한다. 매일 아침 단 3분만 투자해 3가지 중요한 일을 정해보자. 당신의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보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있는 끌리는 3가지를 꼽아라. 아무거나 선택하더라도 다른 4분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것을 매일 처리한다면 하루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중요한 3가지 할 일을 정했다면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한다. 포스트잇에 크게 기록해 모니터 앞에 붙여놓거나 휴대폰 화면에 적어두는 것도 좋다. 당신이 선택한 중요한 3가지 일을 할 일은 바쁘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오슬러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오늘의 일을 모두 마치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매일 중요한 일을 3가지 완수하며 1년을 산다면 1년 동안 1000가지의 중요한 일을 해내게 된다. 1년에 중요한 일을 1000가지를 해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은가? 매일 중요한 일 3가지를 해낸다면 당신은 0.1%의 사람이 된다. 0.1%의 삶을 매일 살아가다 보면 당신의 현실도 실제로 0.1%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 있다. 하루에 단 3분의 시간만 있으면 된다. 중요한 3가지를 정하는 것이 시작이다. 중요한 일 3가지를 매일 해낸다면 당신의 꿈은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당신의 목표가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하루가 빨리 가죠. 예. 바쁘게 그냥 하루가 지나고 나서 뭘 했지? 라고 하면 뭐 딱히 뭐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 3가지를 아침에 정하고 그 3가지가 눈에 보이게끔 놔두고 하루가 가기 전에 그 3가지를 다 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핵심이네요. 이어서 188페이지입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3분의 기록 시간을 만들어라. 원래 대화라는 건 남이랑 하는 건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라고 하네요. 말하는 것처럼 쓰라. 볼테르.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된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엄마의 죽음이 아이의 죽음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세상에 나온 후에는 독립된 존재가 된다. 결국 혼자의 몸이 되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남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 그렇기에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행복도가 달라지고 당신의 미래도 달라진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는가? 그리고 주로 누구와 대화하는가? 아침에 가족들과의 대화, 일하며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 친구와의 대화 등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대화에 사용한다. 대화라는 행위는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대화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대화하다 보면 유대관계가 생기고 그 안에서 연애나 동업 등 다양한 관계가 생겨난다.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은 대화가 통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대화는 많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주며
인간관계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우리는 주로 대화를 다른 대상과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고민이 있을 때 타인을 찾는다.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고민을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집에 오면 뭔가 허무한 감정이 든다. 그럴 때는 서로에게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경우이다. 감정 쓰레기통이란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는 도구로 타인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내가 그런 의도를 갖고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상대방도 내가 자신의 배설물을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다. 내 것들을 다 던지고 온 줄 알았지만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에게 더 많이 쌓인 채 돌아올 수도 있다.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자신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 딱 3분간 자신과 대화하듯 적어보는 것이다. 명상과 기도와 같은 도구는 외부의 상황들이 통제되어야 하므로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나와 대화하듯 기록하는 것은 지하철 안이나 카페 안에서도 할 수 있다. 그저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된다. 별도로 정해진 틀도 없다. 그저 자신 앞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앉아있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과 글로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먼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적어보자. 요즘 뭐가 제일 재밌어? 나 최근에 취미로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나와 꽤 잘 맞는 것 같아. 지금 무슨 생각해? 지금 아무 생각도 없어. 오늘 일이 정신없어서 그런지 피곤하고 쉬고 싶네. 와 같이 자신에게 그냥 떠오르는 질문을 적고 옆에 답을 적으면 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몇 번 해보면 말로 내뱉는 것보다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자신의 심정을 말하듯 기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대표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정말 대단한데? 라며 무한 칭찬을 해주셨어. 밤새우며 발표 준비하느라 피곤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피로가 싹 사라지더라고. 최근 들어 회사에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었어. 그래서 오늘은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로 집에서 영화 보면서 와인 한 잔 먹다가 잠들려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 이처럼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각나는 것을 가공하지 않고 당신의 심정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기에 굳이 단어를 바꾸거나 의미 없는 문장을 넣을 필요는 없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충실해져서 떠오르는 그대로 적으면 된다. 자신과의 대화 시간은 무조건 즐거워야 한다. 강한 의지를 갖고 억지로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니다. 그냥 버스 안에서 옆자리 친구와 대화하듯 편하게 시간을 써야 한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을 때 딱 3분간 자신과 대화하듯 기록해보자. 기록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신 생각이 깊고 더 어른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복잡하던 생각도 말끔하게 정리될 것이다. 자신과의 대화를 지속하다 보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다. 네, 타인과 대화할 때는 경청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많이 들었는데요.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나와의 대화를 할 때는 첫 번째, 그냥 편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나의 감정과 심정을 말하듯이 한번 기록해보는 거죠. 이 두 가지 저도 실천해봐야겠습니다. 네, 236페이지 마지막 5장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첫 번째, 행운을 부르는 3가지 기록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라. 이스카이치 스요시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3가지 비법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자. 이 책의 모든 기록 방법을 삶에 적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3가지 핵심 비법만은 제대로 익히고 삶에 적용해보자. 이 비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생은 반드시 변화한다. 3가지 비법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각 비법 안에는 3가지의 기록 방법들이 적혀 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당신의 인생에 꼭 적용해 보길 바란다. 첫 번째 비법은 삶의 행운을 부르는 3가지 기록이다. 당신의 삶에 행운을 가득 채우고 싶다면 아래 3가지 방법으로 매일 기록하면 된다. 첫 번째, 긍정을 기록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긍정 기록이다.
당신은 기록이라는 도구를 통해 긍정 체질로 변화해야 한다. 인생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먼저 찾는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긍정은 의식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는다. 긍정은 당신이 노력해야만 밖으로 나온다.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 당신의 체질을 긍정으로 바꿔야 한다. 당신이 현재 가진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삶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매일 당신이 가진 것을 알아차리고 기록으로 당신의 삶을 긍정으로 채워라. 두 번째, 감사를 기록하라. 긍정을 더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삶에 더욱 큰 행운을 불러온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 때 감사의 말을 뱉을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채울 수 있다. 감사를 말하고 기록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감사를 삶에 직접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다. 가진 것에 집중하는 긍정적인 기록과 함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넣자. 세 번째, 운이 좋음을 기록하라. 운이라는 것은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온다. 나는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긍정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긍정과 감사를 통해 자신이 운이 좋음을 인정하는 기록은 당신의 삶에 행운을 가득하게 돕는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긍정하라. 행복한 삶을 원하는가? 감사하자. 행복이 가득하고 싶은가? 그러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자. 매일 긍정, 감사, 운. 이 세 가지를 조합해 감사일기를 적어라. 일상에서도 가진 것에 집중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록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에 행운이 가득해질 것이다. 네, 행운을 부르는 세 가지 기록. 긍정이란 단어, 감사라는 단어, 운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를 말하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책의 내용 정리와 함께 3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 책을 세 가지 목적을 갖고 기록했다. 첫 번째, 펜을 들게 한다. 두 번째, 기록하게 한다. 세 번째, 분명한 세 가지 목표를 갖게 한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위의 항목들을 모두 실행했을 것이다. 분명한 세 가지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이 책도 딱 세 개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당신을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무엇이든 단 세 가지의 분명한 목표 또는 목적이 있다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갖는다. 책을 마무리하며 기록을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마지막 비법을 공개하려 한다. 그것은 바로 숫자 3을 기록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이 책에도 숫자 3이 여러 번 나왔다. 세 가지 목표, 3년 후 나의 모습, 3분의 기록, 3시간의 집중, 목표를 달성하는 3% 등 수많은 3이 등장했다. 3은 균형의 숫자다. 3은 무엇이든 분명하게 각인시켜준다. 3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숫자이다. 당신이 기록한 목표 세 가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세 개의 목표는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모든 것을 신경 쓸 수는 없다. 반대로 한 가지에만 너무 치우친다면 삶의 밸런스도 깨진다. 일에만 몰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챙기지 못하고, 주변 관계에만 치우친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 살아있는 세 개의 목표는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3년이라는 기간도 1년과 5년의 중간에서 밸런스를 맞춰준다. 1년이란 기간은 당신의 생각을 현재의 모습에 갇히게 만들어 큰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든다. 반대로 5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기에 머릿속에 명확히 그려지지 않는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만든다. 3년이라는 시간은 현재에 갇히지 않게 만듦과 동시에 먼 미래의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준다. 이처럼 숫자 3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위바위보, 테란, 저그, 프로토스. 기록과 함께 숫자 3을 잘 활용해보라. 매일 세 가지 할 일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라. 매일 세 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느껴라.
매일 3년 후의 목표를 기록하고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라. 매일 기록으로 3%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3의 법칙을 마지막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기록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꾸준한 기록과 실천하는 삶이다. 3년 후 3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와 기록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다짐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라. 지금 당장 펜을 들고 당신의 삶을 기록하라. 네, 3분의 법칙을 마지막으로 기록에 대한 모든 비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와, 기록이라는 거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힘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기록에 관한 모든 비밀을 다 담은 책 맞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억보다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게 좋겠다, 잊지 않기 위해 메모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기록에 이렇게 큰 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슈퍼리치 부자들의 3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상위 3%의 기록의 비밀을 읽어봤습니다. 구독자분들 건강하시고요. 기록하시고 반복하셔서 원하는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